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개인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축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돼지 저금 통장에 저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집안 깊숙이 숨겨놓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묻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도둑이 들어서 돈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숨겨놨는지 몰라서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저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회사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만나는 은행이 있고요. 증권사가 있고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있고요. 농협과 수협, 그리고 우체국, 그리고 저축은행, 또 선물회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되겠죠. 은행은 활동 무대에 따라 시중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계 은행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을 시중은행이라고 하고요. 특정 지역을 영업 무대로 하고 있는 은행을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계 은행, 영국계 은행처럼 외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은행을 외국계 은행이라고 합니다. 또 은행의 목적에 따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은행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을 수출입은행이라고 하고요. 또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된 은행을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업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을 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 그리고 일반은행을 합쳐서 우리는 예금은행 또는 제1금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들 예금은행은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화금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저축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에 예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사는 이 투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개인적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죠.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농협, 그리고 우체국 이런 곳에 예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와 은행에 가면 펀드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주는 그런 저축 상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모으는 저축의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결정을 할 때는 안정성과 위험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생겨났는데요. 리스크, 즉 위험이 클수록 리턴, 즉 돌아오는 수익률도 크다는 의미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축은 쉽게 말해서 정해진 조건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저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할 때는 은행으로부터 얼마간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진 약속대로 하게 됩니다. 얼마를 매달 적립하게 되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의 목돈을 묻어두면 만기에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그 금액이 이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죠. 그만큼 리스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저축이라 하고 이와 같은 방식 low risk, low retur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절대 원금 손실이 날 위험이 없는 상품, 이것을 저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투자는 원금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투자, 다른 하나는 간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증권사를 방문해서 직접 증권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간접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를 방문해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간접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투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투자 수익률도 은행 예금보다 높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가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돈을 넣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은행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기 적금, 다른 하나는 정기 예금입니다.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액,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을 일정 기간, 1년 또는 2년 이 기간을 정해서 매달 적립하는 상품을 정기 적금이라고 하고요. 정기 예금이라는 것은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목돈을 2년 또는 5년 이렇게 묻어두는 상품을 정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 그리고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장학적금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6일 이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한꺼번에 청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만능주택청약통장이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즉 우리나라 말로 25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까지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통장에 가입하려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투자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를 받지만 이 이자는 저희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투자 수익을 찾게 됩니다. 더 큰 투자 수익을 찾는 방법이 바로 투자라는 수단인데요. 투자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투자라는 것은 내가 직접 주식과 채권을 사는 방법입니다. 직접 투자에는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은 내가 산 기업의 주가가 올라서 생기는 차익입니다. 만원 하던 주식이 15,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는 5,000원의 차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나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하지만 직접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의 주식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기업과 해당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전 재산이 사라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를 의뢰하는 간접 투자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주식과 채권을 대신 사주는 이런 투자, 이게 바로 펀드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전문가에게 돈만 맡겨두면 되기 때문에 이 펀드라는 것은 매우 편리한 투자 상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재산을 늘리는 저축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자를 받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길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저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